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제 슬슬 기말 배당주를 주목해 볼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요. 올해처럼 주식시장이 하락기에는 사실 배당주 종목들도 괜찮은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전통적인 고배당주들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 손가락에 꼽을 수준으로 적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기말 배당주 중에서 7종목 정도가 간추려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일반 기업을 4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배당주들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 인상으로 예금 이자와 갭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2.25%이지만 올 연말에는 3% 정도가 될 것을 감안하고 예금 금리가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금융권이 예금금리가 조만간 4%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안전자산인 예금이 이자를 4% 주는데 위험자산인 주식은 배당금 수익률이 더 높아야 의미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올해 초만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4% 이상 종목들은 배당주로 투자하기가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6% 이하 종목들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들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6%를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아졌는데요. 사실 기말 고배당주 중에서는 금융주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표 종목이 증권 중에서는 NH투자증권, 대신증권을 꼽을 수 있고요. 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이나 JB금융지주 등 지방은행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실 올해 이 종목을 투자하기가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 금융 종목을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을 들어가 볼 텐데요. 저는 기말 배당주 중에서 일반 기업으로 4종목을 주목합니다. 효성, 동아타이어, KT, 그리고 KTNG인데요. 잘 아시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생소한 종목들도 있죠. 그럼 효성부터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은 효성그룹 지주사입니다. 효성그룹은 국내 재계 순위가 29위 정도라고 하는데요. 계열사는 20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유명한 계열사가 작년 주가 상승이 엄청났었던 효성 TNC 그리고 효성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지주사 종목들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의 의미를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그룹 총수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나중에 상속할 때나 증여할 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배당금은 회사 이익을 공식적으로 본인에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효성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20년까지 5,000원 배당하다가 작년에는 6,500원으로 배당금을 올렸고요. 배당 성향을 보면 이익이 나던 이익이 나지 않던 배당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효성그룹 회장은 조현준 회장이 맡고 있는데요. 지분 21.9%를 보유하고 있고 아버지와 동생 지분까지 합치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55% 정도 됩니다. 총 배당금 중 절반 이상을 본인 가족이 받아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입니다. 효성그룹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요. 올해 컨센을 보니 전년보다는 실적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1분기 실적만 보면 작년 1분기에 917억 원 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는 462억 원으로 이익이 절반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손익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배당은 지속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진이 예상되다 보니 주가 하락폭은 상당한데요. 작년 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42% 정도 하락했고 작년 말 배당 기준일 주가 대비해서도 주가는 28% 하락한 상황입니다. 종합주가지수 하락폭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배당주로서 매력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배당금이 6,500원이었잖아요. 올해도 6,500원을 배당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8.7%가 됩니다. 혹시 20년도 배당금인 5,000원만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6.7%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은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봐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아타이어입니다. 작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이다 보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동아타이어는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고무 튜브 있죠. 그걸 주로 만들고 있고요. DTR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인적 분할로 이 고무 사업부를 분할하고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배당금을 보면 19년도에 500원, 20년에는 800원, 그리고 작년에는 1000원을 배당했는데요. 배당금을 매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배당 성향이 80%를 넘겼는데요. 회사에 돈을 남기지 않고 거의 다 배당금으로 내보내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의 주주 구성을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이 주식을 약 50%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계열사인 DTR 오토모티브가 12%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은 65% 정도가 됩니다. 또한 최대 주주인 할아버지 연세가 90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속세나 증여세를 위해서 회사에 돈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배당으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타이어는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알짜 기업인데요. 올해 1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522억 원, 이익은 55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1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매출은 100억 원이 증가했고 이익은 20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괜찮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화면은 주봉 차트인데요. 배당락 이후에 약 10% 정도 하락했다가 배당락을 회복하더니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기준 주가는 11,650원이 되는데요. 작년 말 배당 기준일 대비해서는 주가는 10% 빠졌고 작년 전 고점 대비해서는 18%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어느 정도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평균보다는 하락폭은 적었습니다. 동아타이어는 올해 배당금으로 작년과 동일한 1,000원 예상하는데요. 컨센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 실적을 전망해보기가 어렵지만 1분기 실적만 보았을 때는 작년보다 실적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0원 배당한다고 예상을 했고요. 그럼 현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8.6%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괜찮아 보여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KT입니다. KT는 고배당주이기는 한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처럼 엄청난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KT는 통신주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가가 올랐다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요금제를 바꾸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거의 타지 않는 방어주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KT가 통신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좀 확장하면서 회사의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SK텔레콤 벤치마킹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컨텐츠 사업인데요. 최근 엄청난 인기가 있는 드라마 우영우가 KT 컨텐츠 사업에 날개를 달아버렸습니다. 우영우도 SBS에서 방영을 하려 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그때 KT가 200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결국은 KT 신생 케이블 채널인 ENA에서 방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저도 현재 이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는데 드라마 앞뒤 그리고 중간 광고를 보고 있으면 요즘 광고주들이 이 드라마에 편성을 해달라고 얼마나 줄을 서고 있는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즌과 티빙이 합병하는 대형 사건이 있었죠. 아무래도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OTT 플랫폼은 이렇게 합쳐진다고 봅니다. 이런 합병이 KT의 신규 콘텐츠 사업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배당 이야기로 돌아갈 텐데요. 배당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1,100원, 20년에는 1,350원, 그리고 작년에는 1,910원이었습니다. 배당 성향 40% 정도를 유지하면서 회사의 이익이 커지다 보니 배당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KT는 배당금이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올해 예상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작년 이익이 약 1조 4천억 원이었는데 올해도 컨센은 1조 4천억 원으로 작년과 실적이 비슷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으로만 보면 작년 1분기 이익이 3,265억 원이었고 올해 1분기는 4,554억 원이었으니까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은 상승했는데요. 여하튼 컨센 기준으로 보면 실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KT는 민영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개인의 소유는 아닌 기업이죠. 그래서 딱히 최대주주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없고 그냥 국민연금이 지분 12%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샀다 팔았다 하니까요. 최대주주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상승 추세인데요.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작년 배당락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올라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기준일보다 14% 정도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회사의 사업 확장 노력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꾸준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 KT 관련 리포트를 냈는데요. 올해 배당금 2,200원으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작년 배당 성향이 33%로 조금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40% 정도까지 높여준다면 올해 실적이 작년과 비슷해도 배당금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러한 근거로 배당금을 2,200원으로 예상을 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배당금은 1,910원이었는데요. 저는 NH투자증권의 예상보다 100원 낮춘 2,100원을 올해 배당금으로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현주가 기준 수익률이 5.6%가 되는데요. 수익률 5.6%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 배당주로 투자하기에 괜찮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래도 KT가 컨텐츠 사업하는 등 회사가 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호평을 받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마지막 종목은 KTNG입니다. 유명하죠? 이 종목도 경기 방어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담배는 경기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인삼은 경기가 좋을 때 좀 많이 팔릴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대표적인 방어 종목입니다. 하지만 KTNG는 의외로 사업 구조가 다양한데요. 담배와 인삼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 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던데요. 매출 비중을 보면 담배가 57%, 그리고 건강식품이 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화면은 월봉 차트인데요. 코로나 직전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는 63,000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주가는 회복을 했고 그 이후로는 그냥 평온하게 주가가 8만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도 평온을 했고 최근처럼 종합지수가 2,400포인트 이하로 내려와도 주가는 평온합니다.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이 기업도 망하지 않는다 라는 안정감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배당 종목이기 때문에 매년 쏠쏠한 배당금을 꼬박꼬박 지급해주는 장점은 있습니다. KTNG는 작년 말에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배당 성향을 50% 이상 가져간다라는 내용하고 3년간 1조 원 정도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약 3,400억 원 규모로 1차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요. 아마도 1조 원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사용했으니까 올해와 내년 두 번 나누어서 비슷한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자사주는 사실 소각까지 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매입하게 되면 주가가 방어되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KTNG는 원래 배당 성향이 50%대였는데요. 배당금을 보니까 20년부터 4,800원으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배당금은 4,80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이 배당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올해 컨센을 보니까 전년보다 약간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에는 9,70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조 300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고려했을 때 작년과 같은 규모인 4,800원을 배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당금을 약간 더 늘려서 배당할 수도 있는데요. 작년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현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5.9%입니다. 이 종목도 배당 수익률이 6% 아래이지만 그래도 워낙 주가 변동폭이 작은 묵묵한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말 배당주는 배당금을 받으셔도 되지만 지금처럼 미리 매수를 해보고 나중에 배당 기준일이 다가갈수록 배당금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약간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렸던 효성이나 동아타이어는 현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8%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죠. 그래서 약간의 시세 차익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KT는 배당금보다는 KT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고 KTNG는 그냥 묵묵한 종목을 찾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올해 기말 배당금을 받으려면 12월 27일에 보유를 해야 되고요. 항상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30일이 휴장일이 되거든요. 3일 전인 27일에는
보유를 하셔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말 배당금은 보통 내년 4월에 입금이 되고요. 일부 종목들은 2월에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3월 주주총회 때 배당금을 승인하고 4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로 배당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배당소득세 15.4%는 제외하고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배당주는 배당락 이후에 주가 하락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받으시려고 투자를 하신다면 배당락 이후 주가 하락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당금보다 주가 하락이 더욱 커서 허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매수금의 50%는 현금으로 보유를 하셨다가 배당락 이후 주가가 충분히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고 평단가를 낮추신다면 더욱 현명한 투자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2주 정도 후에 8월 초에는 기말 배당주 2편으로 금융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3종목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